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스닥은 웃고 있었는데 S&P 500에 속한 509개 종목 중 상승한 종목은 244개, 하락한 종목은 262개였습니다. 지수는 올랐는데 대다수 종목은 빠진 겁니다. QQQ가 플러스 0.89% 오르는 동안 산업재 섹터는 평균 마이너스 1.15%, 소재 섹터는 마이너스 1.46% 후퇴했습니다. 한쪽에선 축포가 터지고 다른 쪽에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갈라진 시장이 TQQQ를 들고 계신 분들에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젯밤 장을 복귀합니다. 한국 시간 어젯밤 11시 30분 QQQ는 612.33달러에 개장했습니다. 개장 직후 30분 만에 QQQ는 615.66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0.51% 상승. TQQQ는 같은 30분 동안 50.85달러에서 51.67달러로 1.53% 급등했습니다. 개장 총성이 울리자마자 매수세가 쏟아진 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루 만에 2.99% 올랐습니다. 390달러대에서 출발해서 401달러 근처까지 뚫었습니다. 올해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15.1%나 빠져 있었습니다. 매극 7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이었죠. 그런데 어젯밤 갑자기 거래량이 폭발했습니다. 3억 4,975만 주. 이것은 평소 거래량과 비교해도 굉장한 수준입니다. 왜 갑자기 돈이 몰렸을까요? 골드만삭스가 마이크로소프트 목표가를 450달러로 제시하면서 12% 상승 여력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 근거는 Azure 클라우드의 AI 매출입니다. 직전 분기 Azure 매출 성장률이 39%였거든요.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를 AI 인프라의 핵심 수혜주로 재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마이크로소프트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섹터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나스닥 100 내에서 소프트웨어 그룹의 평균 상승률이 3.4%였습니다. 반도체 1.99%, 맥7 1.58%를 압도하는 숫자입니다. 애플러빈 플러스 7.3%, 인투이트 플러스 6.28%, 데이터덕 플러스 5.65%, 크라우드스트라이크 플러스 3.73%, 지스케일러 플러스 4.24%, 세일즈포스 플러스 4.89%.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줄줄이 5% 이상 급등했습니다. 시장의 머니플로우가 반도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랠리의 출발점이 아이러니합니다. 워크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기업용 인사관리, 재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전날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25.3억 달러,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고 주당 순이익 2.47달러로 예상치 2.32달러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좋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프리마켓에서 9% 폭락했습니다. 실적은 이겼는데 주가는 졌습니다. 이유는 가이던스입니다. 다음 분기 구독 매출 전망치 23.35억 달러, 시장 기대치 23.5억 달러에 1.5억 달러 미달, 연간 성장률 전망도 12에서 13%로 기존 성장 궤도보다 둔화됐습니다. 연방정부, 주정부, 헬스케어 고객들의 예산 제약으로 대형 신규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벤zin가에서는 이것을 The SaaS Apocalypse of 2026라고 불렀습니다. SaaS의 종말, Agentic AI,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하고 있다는 공포가 시장에 퍼진 겁니다. 워크데이 CEO는 컨퍼런스 콜에서 AI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투자자들은 그 메시지에 페널티를 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워크데이가 프리마켓에서 9% 폭락한 상태로 정규장이 열렸는데 개장 30분 만에 3.54%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내내 상승해서 결국 플러스 11.9%로 마감했습니다. 프리마켓의 공포를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S&P 500 전체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 종목이 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프트웨어 섹터가 너무 많이 빠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워크데이가 올해 들어서만 30% 넘게 빠져 있었고 세일즈포스도 인투잇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워도 이 가격이면 사겠다는 바닥 인식이 형성된 겁니다. 이제 어젯밤 장에서 숨겨진 위험 신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장의 이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소비자 심리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12 소비자 신뢰지수가 91.2로 발표됐습니다. 시장 예상 87.4를 상회한 수치입니다. 전월 89.0보다도 올랐습니다. 좋은 숫자처럼 보이죠?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 지수는 전월 대비 오히려 1.포인트 하락해서 120.0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기대지수, Expectation Index가 72.0입니다. 이 숫자가 80 아래에 머문 것이 이제 13개월째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대지수가 80 아래로 떨어지면 1년 이내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았습니다. 13개월 연속 80 아래. 컨퍼런스 보드 수석 이코노미스트 데이나 피터슨도 기대 심리의 개선이 소폭에 그쳤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장이 올랐습니다.
소비자 심리 악화, 제조업 위축, 이런 뉴스에도 나스닥이 오른 이유가 뭘까요? 시장은 이 데이터를 나쁜 뉴스가 아니라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릴 근거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성장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습니다. 나스닥, QQQ, 그리고 TQQQ. 나쁜 경제지표가 오히려 기술주를 밀어올리는 역설적인 구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종목에 해당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장의 가장 처참한 패배자는 주택 관련주와 산업재입니다. Builders First Source, BLDR이 마이너스 6.67% 폭락했습니다. 개장 30분 만에 3.93% 급락했고 파워아워에 또 1.08% 추가 하락했습니다. 주택임대업체 유나이티드 렌털스, URI도 마이너스 5.1%, 주택건설업체 레나르는 마이너스 4.97%, 폴트그룹은 마이너스 4.46%. 전부 개장 30분 만에 3에서 6% 폭락하고 장 내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NAHB 주택시장지수가 36입니다. 22개월 연속 부정적 영역입니다. 건설업자의 36%가 가격을 인하하고 있고 65%가 판촉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5%라는 숫자가 11개월 연속 60%를 넘고 있습니다. 주택을 지어도 팔리지 않으니까 가격을 깎고 인센티브를 뿌려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모기지 금리가 6%대에 머물고 있으니 집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이 양극화가 중요합니다. S&P 500 전체를 보면 IT 섹터가 플러스 1.91%로 1위, 금융이 플러스 1.69%로 2위인 반면 산업재는 마이너스 0.79%, 필수 소비재 마이너스 0.84%, 소재 마이너스 1.46%입니다. 11개 섹터 중 5개만 올랐고 6개는 빠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S&P 500이 플러스 0.81% 올랐지만 실제로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상승 244대 하락 262. Advanced Decline Ratio가 0.93으로 이를 밑돌았습니다. 이것은 기술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좁은 랠리입니다. 이런 장에서 TQQQ를 들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TQQQ가 추종하는 나스닥 100은 기술주 비중이 압도적이니까요. 산업재가 빠지든 소재가 빠지든 나스닥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기술주로 몰리는 이런 장에서 TQQQ는 3배의 혜택을 받습니다. 하나 더 주목할 종목이 있습니다. 메르카도 리브레, 티커 멜리. 남미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회사인데 하루 만에 마이너스 8.05% 폭락했습니다. 나스닥 100 내 최대 하락 종목입니다. 4분기 실적에서 매출은 87.6억 달러로 예상을 상회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11.03달러로 예상 11.65달러에 0.62달러 부족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44.6% 성장했는데도 주가가 8% 빠진 겁니다. 이유는 마진 압박입니다. 무료 배송, 국경 간 거래, 신용대출 확장에 투자를 쏟아부으면서 영업이익률이 5에서 6%포인트 줄었습니다. 성장은 하고 있지만 수익성을 갉아먹으면서 하는 성장이라 시장이 벌을 준 겁니다. 이것은 TQQQ 투자자인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성장에 돈을 써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워크데이처럼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워도 가격이 충분히 빠져 있으면 바닥에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시장의 심판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크느냐보다 돈을 벌면서 크느냐를 따지는 시대로 빅스를 보겠습니다. 18.02에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마이너스 7.83% 급락, 프리마켓에서부터 19.62에서 18.8로 빠졌고 정규장에서도 계속 하락해서 장중 최저 18.02, 오후 3시 2분에 찍었습니다. 빅스 기간 구조는 콘탱고 상태입니다. 빅스 현물 18.02, 9일물 16.30, 3개월물 20.49, 6개월물 22.88. 단기 공포가 장기 기대 변동성보다 낮다는 뜻이고 이것은 시장이 당장은 안심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SPY 풋콜 비율은 1.01로 중립, QQQ 풋콜 비율은 1.162로 약간 풋이 많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해지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SQ지수 141.94, 보통 수준의 꼬리 위험, 종합하면 공포 탐욕 지수가 전일 43에서 46으로 3포인트 올랐습니다. 여전히 중립 영역이지만 공포 쪽에서 살짝 벗어나는 중입니다. 실계좌를 공개합니다. $10,000로 시작한 저희 실험, 현재 총 자산 10,559달러입니다. 플러스 5.6%, $559 수익 중입니다. TQQQ 199주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롱페이지입니다. QQQ가 616달러로 200일 이동평균선 584달러를 5.44% 위에 있고 100일 이동평균선 614달러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롱 시그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59달러, 아직 작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2월 5일에 시작해서 3주 만에 이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실험의 목표는 10년입니다. 3주치 성적으로 판단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전략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젯밤 같은 장이 바로 이 전략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시장이 갈라졌습니다. 기술주는 올랐고 산업재와 소재는 빠졌습니다.
소비자 심리는 불안하고 제조업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환경에서 TQQQ를 그냥 들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2025년 관세 전쟁을 예로 들겠습니다. 과거 100테스트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참고할 만한 수치입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트럼프 관세 전쟁 시기에 TQQQ를 그냥 보유만 했다면 플러스 29.08% 수익이었지만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56.84%였습니다. 100만 원을 넣으면 한때 43만 원으로 쪼그라든다는 뜻입니다. 반면 저희 전략은 같은 기간 플러스 50.48% 수익에 최대 낙폭 마이너스 23.48%였습니다. 수익은 거의 2배인데 최대 손실은 절반도 안 됩니다. 비결이 뭘까요? 정확한 파라미터는 공개하지 않지만 핵심 원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전략에는 시장이 위험해질 때 자동으로 방어 모드에 들어가는 장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급등하면 레버리지를 줄이고 시장이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면 포지션을 조정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판단합니다. 2022년 베어마켓 때 TQQQ 단순 보유는 마이너스 79.68%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파산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저희 전략은 마이너스 30.59%, 여전히 아프지만 회복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23년 AI 랠리가 오자 전략은 플러스 163.45%를 기록했습니다. 방어에서 생존하고 반등에서 폭발하는 구조입니다. 어젯밤 같은 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QQQ가 200일선 위에 있고 100일선도 넘어섰으니 알고리즘은 풀 레버리지를 유지합니다. 기술주가 주도하는 랠리에서 최대한의 수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상황이 반전되어 QQQ가 200일선 아래로 떨어진다면 자동으로 포지션이 조정됩니다. 사람의 두려움이 아니라 숫자가 결정합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젯밤 장은 기술주의 독주였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이끌고 반도체가 따라왔고 맥7이 받쳐줬습니다. 반면 산업재, 소재, 주택 관련주는 추락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기대지수는 13개월째 경기 침체 경고 수준인 80 아래에 머물고 있고 제조업 지표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것을 금리 인하의 근거로 읽으면서 기술주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47 중립, 빅스 18.02, 안정, TQQQ 플러스 4.2%. 이것이 위험한 낙관인지 합리적 판단인지는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불확실한 시장에서 감정으로 매매하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알고리즘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빠져도 패닉하지 않습니다. 주택 지표가 폭락해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가격과 추세와 변동성만 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한 가지 예고드립니다. 엔비디아가 곧 실적을 발표합니다. 영상이 올라갈 때쯤 실적을 발표했을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 분석은 별도 속보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나스닥의 다음 방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내일 아침에도 어젯밤 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한 데이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